이민수의 경제 토크 이번에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와 계십니다. 2차 전지 올해 사실은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네. 기대를 했었는데 뭐 만만치 않았고 그죠? 계속 흘러내렸고 또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면서 그죠? 네. 더 어려움을 지금 맞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맞습니다. 2025년에는 1월 20일 날 이제 그분이 취임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올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은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보조금 첫 번째 나온 건 그죠? 네, 네. 뭐 없앨 수 있다. 네. 그러면 주가 한번 왕창 빠졌고, 네. 그렇죠? 그다음 회복됐다가 또 얼마 전에 뭐 소재 쪽에 관세 부과한다 해서 네. 또 빠졌는데 전보다는 덜 빠졌고. 네. 그다음에 또 최근 나온 얘기는 카도라 통신이 뭐 이 보조금 폐지하지 않을 거다. 네네. 그 기사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카더라도 있었어요, 네. 그죠? 이거 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네, 지금 뭐 인내심 있는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꾸준하게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는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는 약간 좀 해탈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두세 번 넘게 했었는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딱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1년치 차트를 켜놓으신 다음에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네, 해요. 3등분을 해가지고 투자 전략 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2차 전지 성장성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네. 생각보다 투자분께서 2차 전지 사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니까 내가 2028년까지는 2차 전지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눈높이를 조금은 낮춰야 된다라는 거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PM,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3등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3층을 갖고 있다. 3층이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나는 쪽 이제 조금씩 꺼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층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롯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 체인들을 그래도 단기 박스권 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약손실까지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3층에 이제 완전 바닥에 갖고 계신 분 사실 많이 안 계시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의 일봉 차트를 봐도 매물대를 봐도 사실 2층과 3층에 있지 1층의 그렇죠. 매물대는 사실 몇 프로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1층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올해 7월 이후에 사신 분들이에요. 올해 7월 이후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차트를 다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7월 저점 위에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7월 저점 찍고 뭐 41만 원을 갔다가 뭐 32만 원, 33만 원이고 이 36만 원 단기 박스권 이탈해서 살짝 밑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7월 달에서 그 40만 원까지 갔던 거는 전기차 화재 뉴스가 나왔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기차 화재를 제일 잘 잡겠다. BMS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단기 박스권에서 다음 박스권으로 갈 때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제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우주선용 리튬 배터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악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2차 전지 뉴스를 거의 10몇 개를 정리를 해왔는데 호재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IRA를 없애도 자신들의 주는 보조금을 줄 것이다. 예. 이 뉴스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하면 다른 주들도 좀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네, 따라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내면을 보니까 음. 캘리포니아주가 이 IRA를 하느라고 재정이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맞다나 그럼 세수를 많이 걷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세수를 걷는다는 거는 그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냐 일론 머스크 CEO는 그냥 뭐 보조금 없애. 근데 뭐 일론 머스크 CEO도 그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그 CEO도 우리는 보조금 없애도 된다.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보조금 없애도 된다. 이런 뉴스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GM조차도 자율주행은 철수를 하면서 자율주행은 확실하게 테슬라의 먹거리가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CAGL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인데 우리가 옛날에 2차 전지 2022년, 2021년에는 우리가 보통 연평균 성장률을 30에서 40%를 잡으면서 2022년 기준으로 2028년까지는 뭐 2차 전지 시장이 200%, 300%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아직 2028년이 안 됐지만 그런 데이터가 2021년, 2022년이 나왔는데 지금 2024년이 됐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안 되고 지금 뭐 현대차나 뭐 테슬라, 뭐 GM 이런 기업들의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 데이터를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약 5에서 10% 증가를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분기 실적 보면은 전기차 판매 실적은 뭐 1.5%, 3% 증가하고 ESS가 뭐 35% 증가했다 이런 뉴스 보실 거고, 네. 제가 어떤 2차 전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 산업을 보다 보면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면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요 2차 전지를 2028, 2030년까지 들고 갈 건데요. 그러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소가래 하신 분들 계시고, 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네. 거는 보유 기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큰 수익을 내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 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내년 사실 1월 1분기가 지나면 네. 사실 나올 학생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업황 얘기야 우리가 캐진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네. 뭐 원재료 가격도 사실 수요가 줄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조금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네.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맞습니다. 거지. 그다음에 전기차의 그 라인업이 다양해지거든요. 네. 소비자들 선택도 많아지고 남은 게 이제 정책이에요. 근데 뭐 1월에 트럼프가 뭐 무슨 짓을 하던 거죠. 그게 네. 1분기 지나고 나면 투자라고 하는 건 항상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한 1분기를 지나면서 좀 기회되지 좀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박사님과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제 박사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막 들떠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타입인데 네. 바뀐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네.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100% 먹였고 EU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뭐 47% 정도 관세를 먹였습니다. 그런 게 우리한테는 반사 이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IRA를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아직도 몇 퍼센트 준다 저는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차라리 없앨 거면 없애든지 주가는 없애는 네. 걸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없앨 거면 없애든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주던 금액을 뭐 4분의 1로 줄인다든가 그럼 예. 밸류에이션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밸류에이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2차 전기차가 2025년 얼마 팔릴지 2026년 얼마 팔릴지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 생각은 매년 30%씩 증가를 할 거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요즘 뭐 SNE 리서치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본다고 한다면 보통 한 5에서 10%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예상치 대비해서 이 2차전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이 거품이 빠지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낙폭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 절반 넘게 빠졌으면은 퍼가 굉장히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퍼를 용인을 하는 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퍼가 올라가면은 미래 그렇죠. 성장성을 네. 반영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이해를 못해. 하는데 실적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퍼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 투자분들께서 약간 좀 꺼린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어떤 이 한국증권 TV 출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댓글을 보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서 이번에 공매도를 보고 왔는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돼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들만 공매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변수네. 내년 3월에 이제 네. 풀리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창 뭐 반도체랑 2차전지 봤는데 공매도 비중이 매도 대금의 1% 2%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번 달 영상에 공매도 많이 나온다 막 이래서 그래서 아니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뭘 공부에 대해서 더 떨어뜨릴 게 뭐 있나? 어차피 유동성 공급자밖에 매도를 안 하는데 봤는데 네. 공매도 비중이 5%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네. 없는데 유동성 유동성 공급자들은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매도 대금이 5% 공매도 뭐 크냐라고 해주면 고마운데 이런 것도 이제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의 심장을 긁으니까 그다음에 주가 보시면 제가 그 2차전지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 종목들은 7월 저점 위에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공매도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5%면. 그러면은 현재 이 2차전 그렇다고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의 한 달치, 석 달치 수급 동안 딱 찍어 보면은 석 달 내내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외국인과 기관이 산 거예요.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따라서 보조금 주지 않을까? 혹은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네. IRA 폐지하겠다는데 정말 폐지할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굽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떨어진 모습. 그다음에 예. 원론으로 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의 포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실적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거니까 믿고 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한다면 퍼가 떨어져야 되는데 퍼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12가 선행퍼가 70이고 그다음 에코프로 BM도 12가 선행퍼가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도 퍼가 많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실적이 주가 떨어지는 폭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퍼가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거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아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얘기를 물어보면 끝이 없어. 네. 정리를 좀 해야 돼. 공매도는 금과 내년 3월 되면 좀 머리 아프네. 공매도가 또 금지되면 그죠? 네, 맞습니다.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공매도는 막아놓길 원하고 외국인은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 같은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 자체를 말이 안 되게 생각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사요. 그죠? 네네. 근데 공매도 사실 풀리고 정상적인 시장이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들어올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예를 들면 뭐 구더기 모사 못 장 담글까?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뭐 정책적 변동성 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 수급상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좀 관심 있게 2차 전지 가운데서 다시 주목을 받을 때는 뭐가 갑니까? LG엔솔입니까? 네, 확실하게 좀 내가 2차 전지를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까? 요즘 진짜 공개적으로 경제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2차 전지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시는 선배님들하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선배님들께 다 물어보면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기술력이 없거나 재무 가치가 없는 종목들은 슬슬 시장에서 퇴출될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2차 전지가 부흥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면서 2차 전지 사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최근에 몇몇 기업들은 다 올라가야지. 저번에 전환사채 발행해놓고 맞아요. 이번에 또 유승증자하면서 막 골로 가고 막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잖아요.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바람에 날아간다고. 네네. 덩달아 막 오르는 거예요. 오를 땐.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네.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봐야 될 거고 저는 이번에 좀 이제 좀 정말 좀 차분하게 현타가 온 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10% 좀 눈높이 낮추는 거.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도 분기마다 리포트 보면은 그래도 테슬라발 매출 비중이 뭐 70% 80%다. 그다음에 뭐 내수는 뭐 20% 30%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11월 8일에 뉴스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수출이 45.5%고 내수가 54.5%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겠죠. 현대차, 기아고 현대차랑 기아도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뭐 아이오닉이나 제네시스나 코나나 뭐 아이오닉 뭐 포터 전기 나오고 그 차량이 들어간 배터리가 뭐고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수 중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이 얼마니까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요 뉴스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안타깝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150만 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 전기차가 10만 대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뉴스 나온 게 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에서 전기차 100만 대분 생산할 수 있는 리튬 생산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10만 대 팔리고 미국에서 현대차 10만 대를 팔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기차가 1년에 50만 대가 안 팔리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뭐 어차피 부정적인 얘기니까 제가 뭐 공부한 거 뽐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3층과 2층에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틀려가지고 2차 전지가 훨훨 날기를 좀 기원을 해주시고 제가 시장에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제가 오히려 방방 뛸 때가 오면 더 방방 뛸 테니까 좀 차분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혹시라도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어제죠. 어제 그 현대차에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을 가동하기로 한 초읽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좀 윗꼬리가 나왔지만 지금 어제 오늘처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급을 넣어준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는 리튬과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동박하는 데 아닌가요? 그 원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제 황화 리튬,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체로도 본업으로도 흑자 기조 유지를 하고 있고 흑자 유지하면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됐을 때 당연히 변동성은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매매가 이제 감당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두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단기 변동성 감당이 안 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면서 3층 전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 3층, 2층, 1층 주가 수준으로 그죠? 네. 3층에 사서 물려 있는 분들. 3단계를 나눴을 때 그죠? 네. 2층에 사서 물려 있는 분들. 1층에 사서 그냥 계속 매매적으로 수익내시는 분들. 그 어떤 지금 그냥 뭐라 그러죠? 트레이딩 구간에 있는 분들. 네. 네네. 다시 3층 어떻게 하라고요? 3층에 계신 네. 분들은 제가 차마 포기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포기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3층에 계신 분들은 다른 섹터에서 수익을 좀 내셔서 다른 섹터를 하셔야 되고 다른 섹터를 좀 찾아봐라. 네. 3층에 계신 분들. 2층에 2층. 계신 분들은 기다리다가 그래도 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커넥트가 부각되면서 2차 전지가 부흥됐을 때는 손실폭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좀 정리해. 그때 비중 처리하시고 네. 1층에 계신 분들 계속 박스권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하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하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떨어질 때 이제 뭐 바닥을 파고 내려갔다 그런 건데 지금은 3층으로 하면 위에가 제일 이제 어려우신 분들로 얘기한 네네. 거니까요. 단계적인 손여로 팀장의 3층 투자 전략. 네. 2차 전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